일본 대마도에서 도난당해 국내로 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상의 소유권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불상 복제품을 부석사에 봉안하라고 제안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봉은사 경내 전통차를 음미하면서 힐링과 휴식도 즐기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봉은사 창건주인 연회국사의 이름을 딴 연회다원을 소개합니다. 밤에도 사찰을 환하게 밝혀주는 LED 연꽃 등과 조형물이 출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됐던 12.7 범난의 진실을 제대로 알리고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문예 공모전이 열립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가정을 하나의 수행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정토 가정법당 운동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일본 대마도에서 도난당해 국내로 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상의 소유권이 서산 부석사에 있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지난해에 내려졌는데요. 하지만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불상 복제품을 부석사에 봉안하고 원래 부처님을 일본에 돌려주자고 제안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일본 대마도에서 도난당해 국내로 반입된 고려시대 금동 관음보살 좌상. 지난해 1월 대전지방법원은 서산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불상 인도 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사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불상이 위작이고 서산 부석사의 소유권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항소를 했습니다. 같은 검찰이 형사재판에서는 진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모순에 빠졌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형사재판에서는 진품이었다가 민사소송에서는 위작이 되었고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는 부석사에 복제품을 봉안하라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는 항소심 재판에서 부석사는 새로 불상을 만들고 원래 불상은 일본으로 보내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유산회복재단은 문화재를 얼과 혼이 담긴 정신적 인격체로서 바라보지 않고 불상을 단순히 물건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를 정신적 인격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문화재 그거 갖고 있는 고유성이라든지 독창성이라든지 또 그걸 조성했던 기원의 내력 이런 것이 다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를 우리가 정신적 인격체다. 얼과 혼이 담겨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상근 이사장은 각계 탄원을 제기한 끝에 9개월 만에 항소심이 열렸다며 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상이 훼손될 수 있다며 보존 처리의 시급함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이 거의 한 9개월 만에 열리면서 사실 불상이 지난번에 우리 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금 이제 이게 녹든 부분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흔한 말로 산화되고 있다고 어떻게 하는데 왜냐하면 재판이 빨리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걸 어떻게 보존 처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 모순에 빠진 검찰의 항소에 판사의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가 깔렸지만 복제품 제안까지 나온 금동 관음보살 좌상. 재판이 길어지면서 문화재 훼손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지만 불상의 소유권에 대한 확정 판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서울 봉은사 경내에 전통차를 음미하면서 힐링과 휴식을 즐기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봉은사 창건주 연회국사의 이름을 딴 연회다원이 문을 연 건데요. 은은한 차향기 가득한 연회다원으로 류기환 기자가 안내합니다. 서울 도심 속 천년고찰로 강남권 불자들의 신행생활을 이끌어온 봉은사. 강남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면서 천년의 역사와 불교 전통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불자와 시민들에게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이자 전통문화 체험의 장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봉은사는 연간 수십만 명의 외국인이 찾는 글로벌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발돋움했고 강남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사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 신발 벗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신발 신고 들어가는데 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의 명소가 아니라 여기는 세계적인 명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차실은요, 세계 어디 가도 저 차실 많이 가봤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데도 많이 없습니다. 여기 처음인 것 같아요. 봉은사가 사찰을 찾는 불자들과 외국인들이 향기로운 전통차를 맛보고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새롭게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봉은사 창건주인 연회국사의 버포를 딴 연회다원은 다양한 우리 전통차를 소개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불교 문화와 차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사찰 방문객들이 천년고찰의 정취를 마음껏 즐기고 누구나 부담 없이 사찰을 찾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기대됩니다. 연회다원에는 다양한 인연이 만나 서로 화합하고 함께 정진을 도모하자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연회는 우리 봉은사 창건주 이름이 연회국사예요. 근데 마침 한문이 이연년자에다가 모일해자,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이 여기 모여서 같이 차 한잔 하시라라고 하는 봉은사에 오시는 분들 이곳에서 좋은 인연, 이런 모임을 많이 있게 갖게 할 수 있도록. 봉은사는 그동안 방문객 수에 비해 기도와 수행,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다원을 개원함에 따라 100여 명 이상 수용 가능한 쉼터 공간을 마련했고 시민들은 보이차와 말차, 홍차 등 10여 종의 다양한 차를 봉은사 경내에서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방문객들은 차를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차를 내리는 것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됩니다. 연회원 앞으로 강남에서 가장 명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오늘 오픈하는 오늘 일정이 참 여러 가지 난관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불자님들, 신도님들이 아주 좋은 결정을 해주셔서 봉은사는 이번에 다원을 새롭게 문 열면서 차를 통한 국내외 문화관광 활성화와 힐링 공간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여름은 연꽃의 계절이라고 하죠. 전국 곳곳에서는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데요. 밤에도 사찰을 환하게 밝혀주는 LED 연꽃등과 조형물이 출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LED 조명과 함께 어우러진 연꽃의 세계를 조윤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거칠고 혼탁한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때로는 새하얗게 또 때로는 연한 분홍빛을 띠며 아름답게 피어나는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매년 여름 전국 사찰에서 열리는 연꽃 축제는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으며 불교계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두운 밤에도 환하게 사찰을 밝혀주는 LED를 활용한 연꽃 등과 조형물이 출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절을 제가 이제 매년 한 번씩은 가요. 가보면 정말 볼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이 공간에 좀 LED 연꽃을 정말 생화랑 똑같이 한번 만들고 싶다는 느낌을 제가 딱 받은 거예요. 최근 선보인 LED 연꽃은 연꽃잎을 하나씩 모두 분리한 뒤 3D 스캔 작업을 거쳐 실제 연꽃과 비슷한 크기와 모양으로 제작됐습니다. 최대한 꽃잎 크기나 모양은 비슷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금형은 열성형 금형을 스캐너를 통해서 금형 작업을 하고 낱장을 다 뜯어다가 숙련된 작업자들한테 다 낱송이 붙여갖고 지금 저 형상을 만든 거거든요. 한 번 설치하면 2년 이상 쓸 수 있는 등 일반 조명에 비해 수명이 길고 전력 소모가 적은 데 비해 밝은 빛을 뿜어내는 것도 장점입니다. LED 연꽃은 또 다양한 색깔의 빛을 연출할 수 있고 음악에 맞춰 빛의 색과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 연꽃을 이용한 새로운 예술 작품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LED가 아니고 다른 전구들은 상대적으로 수명이 다 짧죠. 짧다 보니까 자주 교체해줘야 되고 그만큼 빛에 대한 그 밝기나 일단 연출에 대한 것들이 전혀 안 되죠. 그냥 LED 연꽃은 그 안에 RGB 타입이라 그래서 RGB라는 게 이제 색깔이 엄청나게 많이 변화할 수 있어요. 숫자로 셀 수 없어요. 수십만 가지의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2000만 가지, 30만 가지, 40만 가지, 50만 가지, 60만 가지, 70만 가지, 80만 가지, 90만 가지,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100만 가지,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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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최근 양산 통도사와 영주 부석사, 본 법주사, 해남 대흥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현실로 다가오는 등 오랜 역사를 간직한 전통 사찰들이 세계인을 위한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LED 연꽃은 사찰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불교계 유일의 공익방송이자 글로벌 미디어를 지향하는 BBS 불교방송이 남북 화합 분위기에 맞춰 남북 불교를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어제 서울 마포 다보빌딩에서 9명의 시청자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열고 라디오와 TV 프로그램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고운기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남북 교류 시대를 앞두고 불교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강조하면서 북한과 불교를 연결시킨 콘텐츠 제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소장 주경 스님은 새로운 시청자와 청취자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젊은 층을 겨냥한 킬러 콘텐츠 개발에 대한 고민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BBS 불교방송은 이번 회의에서 운문사 승가대학장 일진 스님과 김형균 월간 금강자문위원을 새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국회 불자의원 모임 정각회는 서울 수미정사 주지 해주 스님을 법사로 6월 정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동국대 사상 최초의 비구니 교수이자 정각원장을 지낸 해주 스님은 법석에서 중생은 스스로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을 때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 선법을 통해 공덕을 쌓고 두터운 신심으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달 첫 번째 수요일에 열리는 정각회 원래법회는 이번 달에는 현충일과 지방선거 날짜와 겹치면서 날짜가 미뤄졌습니다. 조계종이 MBC PD 수첩 방송 이후 구성된 교권 자주화 혁신위원회 활동과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했습니다. 조계종 윤승환 기획차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영국 적폐청산 시민연대 상임대표가 전모 씨의 입국 등과 관련해 근거 없는 추측과 억측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차장은 자신이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단을 음해하기 위해 마치 여러 명의 목격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자 의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약취 유인죄 고발과 관련해선 고발 당사자인 김영국 상임대표가 오히려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전모 씨의 삶과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장본인이라며 강조했습니다. 지난 1980년 당시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2천여 명의 스님과 불자들을 강제 연행해 고문과 가혹 행위를 저지른 사건, 바로 12.7 법난인데요. 이 12.7 법난의 진실을 제대로 알리고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문예 공모전이 열립니다. 서일 기자입니다. 지난 1980년 10월 당시 국가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는 불교계를 정화한다는 이유로 전국에 사찰을 수색하고 스님과 불교 관계자 2천여 명을 강제로 연행했습니다.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는 수배자와 불순 분자들을 가려낸다는 구실로 스님들에게 고문과 가혹 행위를 저질러 불교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습니다. 불교계 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꼽히는 12.7 법난이 발생한 지도 38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명예회복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12.7 법난의 아픔을 치유하고 종단의 명예회복을 위해 매년 기념법회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해 법난기념관 건립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찬탈한 군도독재 정권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저지른 만행이었던 것입니다. 12.7 법난과 관련된 사업들이 부처님 전에 여범하게 해양되기를 사보대중과 함께 기원합니다. 지난 4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12.7 법난에 대해 불교계의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38년 전 신군부가
전국의 사찰을 짓밟고 무고한 선임들을 연행했던 12.7 범란이 그것입니다. 불교계에 여전히 남아있는 깊은 상처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하지만 12.7 범란에 대해 아직도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12.7 범란의 진실을 밝히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우리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문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시와 산문, 만화 부분으로 나눠 오는 9월 7일까지 진행되며 참가 자격에 제한은 없습니다. 시의 경우 편당 분량 제한 없이 1인당 2편 이상 접수하면 되며 산문은 수필과 기행문 등을 A4 4장 이상, 만화는 A4 4컷 또는 8컷짜리 한 편을 내면 됩니다. 각 부문별 대상 한 편에는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 한 편에는 상금 200만 원, 우수상 2편에는 상금 100만 원, 장려상 4편에는 상금 50만 원이 수여됩니다. 공모 당선작은 오는 10월 초순 발표하며 시상식은 10월 27일 봉행되는 12.7 범란 38주년 기념법회에서 진행됩니다. 공모전 수상작은 앞으로 12.7 범란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BBS 뉴스 서일입니다. 조계종이 6.25 전쟁 참전국으로 초대형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해 불자들의 정성을 모은 구호기금을 전달합니다.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부교구장 남전 스님 등 조계종 방문단은 어제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푸에르토리코로 출국해 4박 8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조계종 대표단은 6.25 전쟁 참전 용사 가운데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가구에 모두 3억 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통도사 미주 포교당인 뉴욕 원각사의 불사 현장도 둘러볼 예정입니다. 신신 깊은 불자 기업인으로 불교계를 적극 지원해온 행원문화재단 주영훈 이사장이 그제 향년 9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중앙승가대 총장 성문스님은 어제 오후 고인의 빈소를 찾아 살아생전 불교 발전에 크게 공헌한 고인의 노고를 기리며 별세를 추모했습니다. 아산 레미콘 대표이사 등을 지낸 주영훈 이사장은 지난 1991년 행원문화재단을 설립해 중앙승가대 학인스님 등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데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가정을 하나의 수행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정토 가정법당 운동에 나섰습니다. 대구 BBS 박명환 기자입니다. 백이관세음보살 사진을 담은 액자에 붉은 팥과 정수를 뿌리며 저만의식을 봉행합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100여 개 가정에 이 액자를 나눠주며 봉안하도록 했습니다. 가족들이 독경과 참선 등 생활 속의 수행을 함께하도록 한 것입니다. 백이관세음보살을 봉안한 가정은 정토 가정법당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작은 사찰이 됐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우리 가족은 다 불교지. 그래서 가족들이 전체가 다 하나다, 불자로서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아주 부지불식간에 자연스럽게 전달하기 때문에 불자의 그 가족화, 가족의 불자화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조월이라고 봅니다. 정토 가정법당에 가문도 임명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작은 남자의 재정과 행정을 총괄하는 직책인 가문을 맡아 수행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족 누구나 불교의식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정토 가정법당 전용 법요집을 제작해 배포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소원 성취를 스스로 기원할 수 있도록 기도 축원장도 나눠줬습니다.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일찍 일어나서 우리 애와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점검 받으러 일주일에 한 번씩 여철에 오고 이런 게 좀 필요로 했는데 이게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토 가정법당은 가족 공동체의 결속을 높이면서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계가 닥칠 때 금방 그 마음이 나약해지고
불자로서의 그 어떤 확신이나 자신감이 없어요. 예, 그런데 정토가정법당을 만들어 놓으면 생활 속에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불교대학은 앞으로 매달 100여 개 가정을 정토가정법당으로 계속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불교대학의 정토가정법당은 가족 구성원들이 생활 속의 수행을 통해 하나의 수행 공동체로 자리 잡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미안입니다. 한반도 역사의 새로운 분기점이 된 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놓고 각계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북 문제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함께 관련 토론회를 마련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선우 기자입니다. 70년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 역사의 새 장을 연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에 정치권도 머리를 맞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자유한국당 조경태, 바른미래당 하태경, 민주평화당 김경진,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 여야 5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 경제협력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북미 회담 합의가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지고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한민국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합심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이뤘습니다. 또 북미 회담이 낳은 성과와 과제를 두고 다양한 견해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미 당국이 UFG 연합훈련을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을 미국이 북한의 신뢰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에서 일개 사단이 움직이면 자기들도 대응해서 일개 사단이 움직여야 되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런 한미 군사훈련을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을 내세우면서 해준 것은 상당히 저는 비핵화의 길로 가는 과정에 미국이 제1 액션을 취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 성장을 위해 진짜 평화를 원하고 있다면서 선 비핵화, 후 경제 지원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에 올인하고 싶고, 그래서 위장 평화 공세가 아니라 진짜 평화 공세를 하는 것이다. 비핵화를 더 빨리 하면 경제 제재 해제 범위가 더 넓다는 확신을 김정은한테 주는 것이 비핵화의 폭과 속도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 전문가 자문위원인 고유한 동국대 교수는 이번 북미 대화는 역사상 그 어느 회담보다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핵위기와 북한의 수령체제가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협상이 시작됐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군사 옵션으로 갈 수밖에 없는 벼랑 끝에서 협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요. 북미 회담 결과를 가급적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국내의 대체적 분위기에 우려를 하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호주 대사를 지낸 연세대 김우상 교수는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압박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보수적 시각을 가진 국민이 북한 비핵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우리는 비핵화를 하게 안 해주면 우리 국민은, 우리 민족은 앞으로 지금 당장은 평화를 누리겠지만 20년, 30년 후에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어버렸을 때 우리는 정말 방법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트럼프한테 전달을 해야 된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북한의 핵시설을 불시 사찰하고 약속을 위반할 경우 경제 제재를 자동으로 복귀하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 등 견제 장치를 제시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이란 과제에 정파적 이해관계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이었습니다. 열혈 넘어선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석탑인 전라북도 익산 미륵사지 서쪽 석탑이 20년에 걸친 수리 작업을 마무리하고 마침내 새로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체 보수를 맡은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어제 미륵사지 석탑 해체 보수 현장에서 설명회를 열고
최근 수리를 마친 석탑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문화재청은 6월 22일을 문화재 지킴이의 날로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경복궁 수정전 일대에서 한국문화재 지킴이 단체 연합회와 함께 문화재 지킴이의 날 제정 기념 선포식을 엽니다.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내일부터 3박 4일간 제주에서 2018 평화기행 4.3 70년 평화의 길을 찾아서 행사가 열립니다. 4.3 평화재단 등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기행에는 해외 한국학 연구자와 국내 평화활동가, 청년, 시민 등 80여 명이 참가해 4.3의 시공간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앞으로 한반도가 나아갈 평화의 길을 모색합니다. 향년 95세를 일기로 그제 타계한 주영훈 이사장은 자신의 법명인 행원으로 문화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행원문화재단은 지난 1991년 설립 이후 19번째 증자를 통해 기본 자산이 16억여 원에 이르렀고 이러한 재정을 바탕으로 인재불사에 매진했습니다. 고인은 행원문화상 시상식을 통해 경전 번역과 문학, 예술 등의 분야에서 힘써온 불자들을 격려해 왔기에 주 이사장의 타계에 많은 이들이 더욱 애도하고 있습니다. 주영훈 이사장 등 기업가 출신 거사들의 올곧은 뜻과 보시는 우리 불교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네, 이상으로 6월 21일 목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